안녕하세요. 고단한 월급에서 고단한 투자로 이어주는 14년차 부동산 투자자 삼육오단수입니다. 오늘은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활용하는 투자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 대란과 전세 폭등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집을 보유하신 분들이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규제 지역이지만 갭 투자가 요즘 왜 좋은지 설명드리고 갭 투자 방법도 같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표 단지 3개 지역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급지 대표 송파구, 15억 원 이하 성북구, 그리고 수도권 대표 남양주시로 정했습니다. 현재 전세 매물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는 상반기 급매물이 많았는데요. 5월 말 기준으로 급매물들이 더욱 감소했습니다. 트리지움 아파트만 봐도 매매물은 절반으로 감소했고 전세 매물이 무려 3분의 1만 남은 상태입니다. 15억 원 이하 아파트인 성북구 장인 뉴타운에 신축이 많은 곳이죠.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라고 거의 1600세대인데 전세 매물이 9건 뿐입니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입지 좋은 남양주시 다산동 이편한 세상 다산 1600세대인데요. 전세 매물이 4건 뿐입니다. 송파구, 성북구, 남양주시만 봐도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매물이 적은 것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가 부족해진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전세가 만료되고 계약갱신권을 사용했으면 직장 때문에 거주를 하던 초등학교 다니더라도 정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되면 사회적으로도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뉴스까지 나온지 아시나요? 그냥 집값 올라서 그러려니 하는 분들은 양반입니다. 부동산 거래 규제하고 보유세 세금 규제 발언을 할 때마다 이에 동조하는 현상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상급지 매물이 나오니까 시민들이 집값 잡힐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느끼면서 안도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정책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지만 언론이 보도한 뉴스 분위기를 그대로 느끼는 것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언론 정보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급지가 오르던 내리던 일반 시민들하고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주 의무 정책으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이 이사가는 것은 점점 피해가 가중된다는 현실입니다. 반면에 투자자분들은 요즘 같은 시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상급지는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 잘 오르지 않는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일반 대중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역발상인 것이죠. 그럼 갭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실거주 의무 상황 속에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갭 투자 수익 보는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갭 투자라는 것은 투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듯이 파란색과 빨간색이 붙어 있는 지점이 갭 투자 타이밍입니다. 바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서 갭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살 때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9억 다 주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거나, 두 번째는 대출을 받아서 일부 현금으로 아파트를 매수를 하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는 전세가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갭 투자의 장점이 뭘까요? 전세가 높은 시기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면 투자금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아파트 살 때 전세 6억을 끼면 내 돈은 4억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매가와 전세가만 보고 사면 실패 확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하더라도 좋은 입지를 잘 골라야 합니다. 역세권, 학군지, 상권, 자연이 있는 곳이 있겠죠? 전세가를 오르려면 수요가 많아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역세권이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학군지라고 초품화에 자녀 학업에 유리한 지역이 있으면 좋은 입지입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으로 직장인의 수요에다가 자녀 학교를 위한 수요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좋은 입지 찾기보다는 여러 수요가 중복돼서 될 만한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한다면 비교적 탄탄한 전세가 수요들이 가격 하방을 받쳐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좋은 갭 투자가 가능할까요? 갭 투자도 목적에 따라 포지션을 정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중인 낡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세가는 거주 사용의 가치입니다. 전세가가 높으려면 거주가 편리해야 하고,
신축일 때 전세가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갭 투자가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낡은 아파트는 전세를 줄 수 있는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진행될수록 아파트 매매가는 오릅니다. 또는 입지 좋은 구축일 때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이 이주한 상태라면 매물이 부족해지니까 은근히 전세가 오른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갭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만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입지 요건도 살펴야 하며 미래에 더 가격이 오를 지역인지도 반드시 함께 살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갭 투자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대부분 매매가에서 전세가 갭만큼의 자본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도 전략이 다양합니다. 갈아타기, 유주택자, 이주택자 등 요즘 규제 시기에 갭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갭 투자 아파트 선정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두 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일부는 규제 지역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토어제 승인이 나옵니다. 규제 지역이라도 바로 갭 투자 가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유주택자 분들 중에 실거주 2년 하신 분들 계시죠? 바로 전세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 집에 잘 살고 있는데 전세를 주라니요? 자, 여기서 투자적인 마인드 여부에 따라 결정이 납니다. 전세가 오른 지역이 맞다면 비싼 전세가를 깔고 실거주가 할 필요가 있는지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출퇴근이 멀어져도 더 하급지 살면 안 될까? 조금 불편해도 월세나 빌라라도 잠시 들어가서 살면 안 될까? 결국은 합리적인 거주로 바꾸게 되는 거고 투자금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규제 지역이라도 이미 실거주를 했다면 오른 전세가를 갭 투자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비규제 지역은 바로 갭 투자 실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음은 세 가지 투자 케이스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기에도 상급지 갈아타기 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급지 내내 3억 원 정도가 하락한 매물도 많았었습니다. 보이시는 잠실 트리지움도 29억 원 하던 것들이 26억대의 실거래가가 종종 나왔었죠. 그런데 25억 원 넘는 아파트들은 대출이 2억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웬만한 현금 여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갈아타기가 매우 힘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상급지에서는 매매가 하락이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실거주 이전하신 분들은 전세도 줄 수 있지만 전세가율은 낮은 지역이라서 효율이 떨어지겠습니다. 규제 지역에서 2년 거주 후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에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올해 상반기 거래가 잘 된 곳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왼쪽에 매매가 실거래가를 보시면 3월에 12억 원이었다가 5월에 더 낮은 실거래가가 보이시죠? 반면에 오른쪽 전세 거래는 1억 원이 넘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가 상승했습니다. 즉, 매매가와 전세가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갭 4억 원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이런 가격 상황은 갭 투자로 신규 진입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물론 규제 지역이라 신규 갭 진입이 제한적이며 512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무주택자만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을 새끼고 매입하면 임차인 만료까지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존 2년 보유하신 분들은 전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인은 어디로 갈지 미리 선정하고 잘 검토를 하셔야겠습니다. 아마 이번 케이스에 해당되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로 비규제 지역에는 갭 투자로 바로 가능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한 번씩 매매가가 올랐다가 최근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남양주시 이편한 세상 다산인 경우에도 화면 중앙에 매매가 하락된 거 보이시죠? 현재는 매매가가 9억대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0평대 온라인 매물이 전혀 없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5월 전세 실거래가가 6억대까지 올라온 거 보이시죠? 따라서 실거래가 기준으로 갭 투자 3억 원대가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갭 투자로 매수를 한다고 가정하면 전세가를 많이 올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세 내놓는 사람이 우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비규제 지역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1주택자가 3억 원대 잉여 자금이 있으면 추가 투자로 이어나가기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수도권에 거래가 잘 되는 모습이 보이는 이유겠죠. 다만 진입하신 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하셔야 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개 단지에 대해 갭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급지 트리지면 갭 투자보다는 갈아타기가 유효합니다. 매매가 횡보하는 이점이고 자본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똘똘한 1주택으로 실거주하실 분들에게 어울리겠습니다. 규제 지역인 장위 퍼스트는 15억 원 이하 장점을 살려서 대출 6억 원까지 최대한 받아서 실거주로 매수하시거나 이미 2년 보유하신 분들은 전세를 줘서 4억 원대로 유지하는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비규제 지역인 남양주시, 이 편한 세상 다산에도 전세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갭 투자로 3억 원대, 두 채까지 이어나가실 분들에게 좋은 전략이 되실 겁니다. 저도 실제 규제 지역에서 갭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실천 전략 4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전세도 레버리지입니다. 나중에 전세가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역전세가 나지 않도록 감당한 만큼 적정한 크기의 갭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투자 초보자라면 역세권 도보 10분 이내 반드시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갭 투자는 전세가만 보지 마시고 지역의 발전, 재건축의 호재까지 접목시켜서 추가 투자로 되도록 단지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왕이면 돈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살아도 괜찮을 정도의 사용 가치가 있는가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보유하시는 동안에도 안심이 되실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전세가 폭등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보실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14년차 부동산 투자자 3위고단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 3위고단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